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어저께 그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담판을 했지만 별 무효과로 끝났습니다. 우선 인간의 탐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도 협상으로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탐욕이 없습니다. 그냥 신념,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바로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고 10년 체계가 확고한 분이지만 김종인은 무엇입니까? 이준석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입니까? 당대표는 무엇이 당대표입니까? 당대표는 당 후보를 갖다가 잘 보살피고 심기를 잘 가다듬고 또 협조해서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자기 정치합니다. 뒷구멍으로 자기 정치하고 누구도 만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다 흘러나옵니다. 네. 라디오에 나가서 어디 나가서 막 얘기해야 됩니다. 후보를 막 그냥 추락시키는 묘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김종인은 아니 별의 순간이 왔다면서 별의 순간이 왔으면 별을 붙잡았으면 또 별을 붙잡을 순간이 왔고 다 그걸 다 이겼으면 이제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도와줄 생각은 하고 자기 폼 잡을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선대위는 내가 움켜잡아야 되겠다. 물론 어떤 언론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선대위 때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는데 박근혜 때 무슨 트라우마를 받았습니까? 아니 김종인 씨가 뭐 대단한 사람으로 스스로는 생각할지 몰라도 국민들은 김종인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선대위에서 선거 기술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혹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굉장히 불쾌하고 유쾌하지 못한 이것은 정권교체의 발목을 콱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준석과 김종인이 아니냐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봐야죠. 지금 이 즈음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버려야 사는 것입니다. 버려야 살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가다가 가져야 살 때가 있지만 갖고서 가야 살 수도 있는 법도 있지만 버려야 살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이준석은 정말 이 윤석열 후보의 그 편안한 품격이라든가 인격, 인성으로 인하여 감싸면서 포용하면서 많이 왔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왜? 그들은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네 정치적 욕심, 정치적 탐욕 이런 데 어떤 천착하고 있다면은 그들이 그런 것을 내놓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뜨거운 라디오에 나가고 텔레비 나가서 까대기 하는 이준석은 왜 그럽니까? 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버려야 삽니다. 이준석과 김종인을 버려야 삽니다. 그래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권 교체를 지렛대로 삼아서 레버리지로 삼아서 정권 교체라는 중대한 그 국민적 소망을 담보를 삼아서 이걸로서 자꾸 낚시질을 하려고 합니다. 뽕돌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제대로 윤석열 총장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버려야 사는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김종인과 이준석은 버리십시오. 버리지 않는다면 엄청난 후회가 뒤따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심은 추상과 같습니다. 민심은 순간적으로 돌변하는 정말 의리 없는 것이 민심이라고 할 정도로 확 돌변합니다. 자, 이대로 만약에 가다는 이준석과 김종인과
이렇게 갈등 양상을 그들이 또 심술 양상을 가운데서 또 이준석은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말하는 뒤에서 어떤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분들이 이준석을 겨냥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없었다면 김종인이가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이는 이준석이 없었다면 저렇게 할 수 없고 이준석은 김종인이 없었다면 저렇게 못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잘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타가 얘기하듯이 자기가 얘기한 건 아니죠. 경선을 통해서 쭉 바라보니까 그분은 인성이 참 고운 분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확실한 분이고, 그리고 우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훌륭한 품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들과 소위 이 담보같이 이 정권 교체라는 이런 중대한 이 국민적 그 열망을 그것을 담보로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나. 딱 버릴 것 버리고 필요 없다 하고 그대로 묵묵하게 걸어가는 길, 바로 그 길이 윤석열 후보에게 남아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면은 오고 잘 반성을 해서 도와주겠다면 도움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십시오. 뻗대면 버리십시오. 뻗대기 하면은 버리시고, 뻗대기 하지 않으면 온다면 도와주겠다 하면은 깨끗하게 도우라고 전제를 깔으십시오. 네. 정말 오늘 이 언론에는 바로 김종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 등장하고 있죠. 네. 총괄 선대위원장 수락 여부 가지고 말이죠.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뭐 쓸데없는 잡음을 정비하고 출발하자는 것이다. 뭐 이런저런 회개망측한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하고 선대위원장하고 갈등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선대위원장이 누구 때문에 총괄위원장이 있는 겁니까?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총괄 선대위원장 아닙니까? 여의도 차르를 자처해온 소위 김 전 위원장 차제 윤석열 대선 후보를 길들이겠다는 그런 태도를 노골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윤석열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준석과 지금 김종인 둘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딱 두 사람입니다. 노골적으로 지금 윤 후보를 길들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식 신경전 국민들에게 자칫하면은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대선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좀 상당히 올라가고 또 윤석열 총장이 어떤 부분에서 국민적 지지를 대단히 받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선거 후에 올 수 있는 지분 싸움을 갖다가 지분을 원하면서 이렇게 뻗대기를 하는 게 김종인입니까? 짜릅니까? 아니면 이준석입니까? 다음에 오는 전리품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런 초잡한 싸움에 휘말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들 때문에 20일여가를 허송세월했습니다. 이 허송세월한 거 바로 이것이 윤석열 총장의 순수성이고, 그러나 이 순수성은 자칫 잘못하면 초보의 한계라고 비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한계점에 서야 됩니다. 국가 비전, 정책 방향에 대한 지금 훌륭한 분들이 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들, 실무형 본부장들 탄탄하지 않습니까? 원희룡, 권영세, 권성동, 아주 탄탄한 사람들이 팍팍팍팍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실질적인 파워맨이 있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들이 오건 도와서 돕겠다면 돕고 돕지 않겠다면 돕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또 김병준 그전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아주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김한길 씨는 중도를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특징적인 어떤 영역을 확보를 위해서 대선에 상당히 필요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네. 그러면 됐지요, 뭐. 이제 윤석열 후보는 바로 이 점에서 깨끗하게 자신만감의 국민들을 딱 업고 뒤에 업고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